제가 이제 캐나다 갈 날이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아서 중간 경비 정산을 해봤거든요. 근데 아직 출국도 하기 전에 이 금액을 썼다고? 제가 이미 일할 곳이 정해진 채로 가는 게 아니라서 캐나다에 도착해서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는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그 시기에는 이제 캐나다 전국적으로 서버를 많이 줄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을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서, 그리고 해외살이 특성상 이게 또 어떤 일이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많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뭐 주 7일도 하고 돈도 엄청 아끼면서 좀 정해져 있었던 여행 아니고서는 거의 돈을 안 쓰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지냈단 말이죠. 사실 스타벅스도 제가 캐나다 가면 어차피 기프티콘을 못 쓰기 때문에 저 5일 동안 집에만 있다가 기프티콘 처리하러 왔어요. 저는 이제 가서 쓸 돈은 어느 정도 잘 모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중간 정산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썼네? 그래서 캐나다 워홀 갈 때 초기 자금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오늘 워홀을 신청하고 캐나다 가기 직전까지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봤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보면서 캐나다 워홀을 이래도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워홀 신청은 작년 12월 말에 아니다 1월 달에 했어요. 12월에 하려다가 제가 보니까 여권이 워홀 신청은 상관이 없었는데 만약에 캐나다 나가게 되면 2년 동안 있기에는 그 여권 만료 일자가 좀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권을 재발급 받고 신청을 하려고 1월 달로 넘어가서 1월 완전 초 2일인가 3일인가 그때 신청을 했고, 중간에 뭐 바이오메트릭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 하고, 또 제가 리퀘스트 레터를 한번 받아가지고 그 서류까지 다 준비를 해서 최종 합격을 받은 거는 2월 28일이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마음 편하게 있으면서 그냥 돈 좀 아끼면서 돈 많이 모아서 가자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 정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 대문자 피이기도 하고 짐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가는 거를 완전 최소한으로 가져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크게 막 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치앙마이 갈 때도 그랬고 베트남 갈 때도 그랬고 막 당일에 싸고 그 전날 밤에 싸고 이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 월 특성이 얼마나 있을지 제가 모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정리할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러다 제의되는 거 아니야? 캐나다 가기 전에 이제 출국 전에 챙겨야 할 것들 뭐 정리하는 거 하고 짐 싸고 이런 거는 이제 가기 직전에 한번 따로 영상을 올릴 것 같고, 오늘은 캐나다 출국 전까지 비자를 신청하고서부터 도대체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총 비용은 지금까지 쓴 게 약 235만 원 정도입니다. 이거는 따로 제가 막 교통비 짜잘짜잘하게 솔직히 짜잘짜잘하진 않았지만 일단 교통비 같은 거 다 뺐고, 해외에 나가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치과도 다 받고 가려고 갔었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막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험 처리되긴 했지만 한 100만 원 정도 썼던 금액 다 빼고 요거는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금 첫 달 숙소를 아직 제가 결제를 안 했기 때문에 요거까지 뺀 금액만 235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임시숙소 이야기도 영상 뒷부분에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비자 신청 전 그리고 캐나다 가기 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해봤는데, 비자 신청할 때 무조건 내야 되는 게 있고 다른 나라에서 1년 이상 지냈던 경험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정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말씀을 드리면, 먼저 비자 신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어느 지역인지 그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데 저는
해운대 백병원에서 했었고, 문신이나 귀뚫은 게 있으면 조금 금액이 10,000원인가 20,000원 추가됐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래서 비자 그 신체 검사 비용이 23만 8,000원 이렇게 들었고, 비자 발급 비용이 IC 처리 수수료랑 오픈 워크 퍼밋 수수료까지 더해진 금액이 279.75달러, 그리고 바이오매트릭스가 85불 이렇게 들었어요. 요것만 하면 달러는 36만 4천 아니죠 364.75불, 그리고 한국 돈은 23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만 하면 한 6, 7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외에도 호주에서 이제 좀 오래 지냈던 경험이 있어서 요 서류가 더 추가가 됐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권 재발급을 해야 됐어가지고 여권 재발급하는 비용까지 더해져서 여권 재발급이 47,000원, 그리고 여권 사진 찍는 게 2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권 우편으로 받는 서비스가 5,500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주 서류 떼는 것도 돈이 좀 들었는데, 호주에는 범죄 회보서랑 호주 트래픽 히스토리를 그 두 가지 서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요거를 하려면 서류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요 서류 공증 비용까지 더 추가한 금액이 범죄 회보서를 발급받는 게 56불, 그리고 호주 트래픽 히스토리 받는 게 27.21불, 그리고 서류 공증 비용이 3개 여권, 데비카드, 신용카드 이렇게 해서 10만 5천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비자 신청만 한 거에서 들었던 모든 총 비용은 원화는 42만 530원, 그리고 달러는 447.96불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총 약 85에서 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었고요. 비자 신청은 이렇게 끝났고, 캐나다 가기 전까지 드는, 출국 전까지 드는 비용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공통적인 거랑, 그 공통이라는 게 필수적인 거랑 이제 개인적으로 저만 든 돈 이렇게 나눠서 한번 해보면, 저는 항공권을 조금 저렴하게 구하긴 했어요. 제가 또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럴 때 이게 또 빛을 발해서 항공권을 조금 많이 저렴하게 구했습니다. 캘거리라는 도시를 가고요. 직항으로 구했는데 68만 3,700원 들었어요. 진짜 저렴하게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허리 때문에 비상구 좌석을 따로 미리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비상구 좌석이 14만 5,900원. 그리고 수화물 보험도 저 원래 잘 안 들긴 하는데 좀 많이 짐 들고 가다 보니까 혹시 몰라서 수화물 보험도 6,900원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제 총 85만 6,500원 이렇게 들었고요. 캐나다 워홀을 가게 되면 무조건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1년 있을지 2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갔다가 뭐 한두 달 있다가 돌아올지라도 혹시 모르니까 보험은 2년짜리로 저는 들었고요. 캐나다 워홀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비자 신청하는 것부터 뭐 어떤 거 주의해야 되고 뭐 일자리나 이런 것까지 다 많이 올라오는 정보 카페인데, 거기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어서 저는 마이뱅크에서 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보험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 기간이 2년 동안 안 나오는 것도 있었고 조금 금액이 비싼 것도 있었고 해서 저는 마이뱅크로 했고, 3개의 플랜을 찾아봤는데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진 않고 보장이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플랜으로 일단 받았습니다. 62만 3,350원. 그래서 보험료로 냈고요. 저만큼 비싼 사람을 많이 못 봐서 이게 나이 때문인 건지. 그리고 첫 달 숙소랑 임시 숙소를 이제 출발하기 전에 구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8월 초중순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비자 신청할 때부터 매일매일 캐나다 워홀 카페랑 그리고 이제 도시 선정한 이후로는 C&Dream이라고 캘거리 지역 사이트를 매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월 달은 많이 올라온 게 없어서 아직 첫 달 숙소랑 임시 숙소는 정하지는 못했는데, 보통 보니까 마스터룸이 다운타운 쪽은 한 100만 원? 12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다운타운 말고 조금 뭐 다른 쪽 신흥몰이나 이런 쪽으로 내려가면 한 7, 800불 정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제가
숙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가 들 거란 말이죠. 월 렌트비 이외에 디파짓을 따로 내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그 디파짓이 한 달 월세에 준하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한 50% 정도 금액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 150에서 200 정도 이렇게 일단 임시숙소 비용이 들 거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캐나다 가기 전에 필요했던 거는 제가 면허증이 내년 12월에 만료가 돼요. 경찰서를 가봤는데 해외 체류하고 있으면 면허증 갱신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연장을 하는 게 한 3,000원 정도 들었고요. 또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1년 정도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또 가기 바로 직전에 발급을 받아서 갈 것 같습니다. 요것도 9,000원 정도가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비자 신청 이외에 캐나다 가기 전에 들었던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 150만 원 정도거든요. 149만 1,000원 이 정도인데, 제가 여기서 숙소비 비용을 빼놨어요. 150만 원, 200만 원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들겠죠? 그러면 캐나다 출국 전까지 들었던 모든 금액은 약 235만 원 정도. 근데 숙소 비용을 더해주면 한 380에서 430 정도? 이렇게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또 전부가 아니잖아요. 또 짐 쌀 때 압축백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필요한 것도 준비하다 보면 또 한 3, 40만 원 정도는 또 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준비하기까지만 한 400, 500 정도는 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제가 출국은 안 했지만 출국하고 이제 첫 초기 자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도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까지 쓴 비용 말고 이제 또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가야 하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내보면서 또 영상을 만들기는 할 건데, 저는 월세랑 밥값만 해도 한 달에 200 정도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가져가면 한 달 반, 2달 정도가 좀 빠듯하게 생활하면서 마음의 불안함을 겪어야 될 것 같고, 한 1,000 정도는 가지고 가야 초반에 갔을 때 시차 적응 한 2주 한다고 치고, 그리고 한 2주 동안 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일도 구해야 되고 이런 거를 할 때 좀 마음 편하게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진짜 캐나다 올 준비하는 동안 한 100번은 들었던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이 돈이면 제가 원했던 그 버킷리스트들 나라 가는 것도 한 3-4군데는 갈 수가 있고, 제가 요즘 또 빠이를 엄청 홀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비행기 사이트 찾아보고 막 그랬었는데 빠이도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가보지 못한 곳들도 가고, 지금처럼 또 힘들게 이렇게 안 지내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제 마음을 다잡게 됐던 생각이, 지금이 아니면,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만 35세가 곧 끝나가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라는 이 멋진 비자로 어떤 나라에서 오랫동안 다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게 평생에 거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건대 제가 이제 곧 겪을 캐나다에서의 경험과 추억들이 현재와 미래는 물론이고 제 과거까지 좀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돈을 열심히 모으며 캐나다 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캐나다 워홀 가면서, 아니 모든 워홀을 가면서 짐 쌀 때 좋은 꿀팁들과 어떤 거를 꼭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